아케인 다들 보셨나요? 징크스 예쁘지 않나요? 며칠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애니메이션 아케인을 현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거길 다녔는데 거긴 진심 겜덕들을 위한 테마파크 그 자체더라고요. 아케인 속 캐릭터를 그대로 묘사한 코스프레 플레이어에 집행관, 보안요원, 심지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애니메이션 설정에 맞춰 그럴싸한 세트장을 꾸미고 옷까지 차려입으니 정말 지하도시 차원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 줬습니다. 특히 이날을 기점으로 공개된 아케인의 남은 에피소드들은 그 자체로 평가도 좋은데다 라이엇 측에서 시즌2 제작을 확정 발표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요, 이쯤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회사와 영화 하나가 있지 않나요? 현재 라이엇이 벌이고 있는 여러 사업들은 사실상 그 회사가 시도했거나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사업들과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띠고 있습니다. 자체 게임 IP를 영화나 음악 같은 다른 종류의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사실 라이엇보다는 그 회사가 먼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라이엇은 그 회사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복붙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케인의 성공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라이엇의 사업 모델이 그 회사 모델보다는 오히려 헬로키티 모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니 갑자기 게임 얘기하다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헬로키티의 캐릭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키티 세계관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헬로키티 탄생 비하 스토리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사실 헬로키티의 캐릭터들은 문자 그대로 스토리나 세계관 없이 캐릭터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친구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걔네가 어디 출신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런 캐릭터들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은 다음에야 탄생 비한 세계관 설정이냐 하며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로 스토리 뼈대를 입혀 제작되는 것이 수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창기 리그 오브 레전드 시절, 그러니까 롤이 스타나 워크래프트 유즈맵에서 갓 게임의 형태로 진화했던 그 시절의 챔피언들을 바라보던 유저들의 시선과 상당히 비슷한 지점들이 많죠. 유저들의 입장에선 내가 싸우는 이곳의 이름이 왜 소환사의 협곡인지 아는 것보다 그저 눈앞에 미니언 막타를 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나 롤이 월 1억 명이 넘는 유저가 플레이하는 전 세계적인 게임이 되고 점차 롤 속 챔피언에 대한 인지도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자 개발사 라이엇 게임즈는 롤의 스토리라인을 새롭게 정비해 룬테러라는 유니버스를 창조해 자체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차츰차츰 챔피언들에 대한 설정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죠. 거대한 세계관과 스토리 그리고 캐릭터가 맞물려 단단히 결합된 기존 게임이나 영화들에 비하면 상당히 다른 순서로 게임의 얼기가 갖춰졌다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물론 헬로키티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들을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 롤은 챔피언의 머릿수가 훨씬 많잖아요. 이렇게 등장하는 캐릭터가 많을 경우엔 평범한 히어로 영화 한 편 만들듯 주인공 한 명의 시점에서 스토리를 풀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캐릭터 설정이 겹치거나 비중이 적은 챔피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는 세계관을 설정할 때부터 애당초 룬테라의 지역을 최대한 넓고 확장성이 있게끔 설계해놨어요. 다양한 종족과 지역, 날씨, 문화권을 구분해둡니다. 애당초 맵 전체를 공개해두지 않아 언제든지 어느 챔피언이라도 탄생할 여지를 남겨뒀죠. 대신 이미 밝혀진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챔피언 각각에 대한 스토리는 아케인과 같은 시즌제 애니메이션 혹은 또 다른 게임이나 소설 같은 다양한 장르를 이용해 밀도 깊게 풀어내는 방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마치 디즈니가 다중우주 개념까지 도입해가며 마블 유니버스를 구체하고 동시에 넓히고 있는 현상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요? 수백 명의 히어로들이 우글거리는 마블 유니버스를 지역으로 나누고 또 페이지로 나눠 히어로 각자의 스토리를 담은 독자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IP 활용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게임 캐릭터 IP를 활용해 괜찮은 영상을 뽑아내는 게 무슨 장점이 있냐고요? 일단 챔피언에 대한 인지도가 있던 원작 게임 팬들의 입장에선 챔피언에 대한 애정도가 올라갑니다. 징크스만 하더라도 게이머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고 여러 의미로 이게 인기가 있는 캐릭터입니다만 사실 아케인 개봉 이전까지 게이머들 중 상당수는 징크스와 바이의 자매설에 대해서도 몰랐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개발사 라이엇이 애니메이션 아케인을 통해 이 챔피언 징크스의 스토리텔링, 어려운 말로 서사성을 부여한 바로 그 순간부터 징크스의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유저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캐릭터의 특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IP의 확장은 고인물로 가득 찬 롤판 자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파우더나 케이틀린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니에 빠진 사람들 중 한둘이라도 게임에 접속해본다면 롤은 신규 유저 증가라는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롤에 존재하는 157명의 챔피언에 대한 스토리가 지금의 아케인처럼 흥행하게 된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는 정말 무섭도록 커질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일견 엉성하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던 룬테라 세계관 자체가 스토리 설정에 제약이 거의 없는 무한한 확장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라이엇은 왜 이토록 IP의 확장에 집착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라이엇은 근본적으로 무료 게임으로 성공한 회사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고객 농락하는 그런 회사 말고 게임 플레이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템은 절대 유료화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당연히 이런 회사는 게이머들한테 나름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수익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저가 늘어남에 따라 게임 관리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솔직히 롤은 스킨 파는 거 말고는 게임 자체로는 돈 벌 구석이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현재로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이 스포츠 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작년에는 매출이 2017년 대비 약 4천억 원가량 줄어들었을 정도로 외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결국 라이엇은 그저 재미있고 훌륭한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게임을 다른 양식의 콘텐츠와 결합해 더 큰 문화적 상품을 만들어내야만 성장할 수 있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회사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잠깐 말했지만 조만간 라이엇 게임 IP로만 이루어진 테마파크도 그저 상상 속의 일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최근에는 게임 개발사 유비소프트가 자사의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설립하겠다 밝힌 적이 있고, 지난 라이엇 행사에 썼던 음식점, 게임, 굿즈, 놀이기구를 다 들어다가 배치하면 그 자체로도 꽤 괜찮은 놀이동산이 탄생할 것 같거든요. 물론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엔 현실도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냉정히 말해 현재 라이엇 게임즈의 다른 게임들은 롤에 비하면 그닥 높은 평가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전히 원히트 원더 게임 회사가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라이엇에게 필요한 건 자사 챔피언 IP의 콘텐츠 확장이 아닌 더 재미있는 게임 개발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어느 정도는 고시와 들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과연 라이엇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이엇이 지속적인 IP 확장에 성공하며 이름난 콘텐츠 기업으로 변모하는 미래가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끝. 난 발로란트가 재밌더라.